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진성미라고 합니다. 오늘 세 팀이 모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환경위원 노동조합과 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정부 지침인 공공기관 시중 노임 단가 적용에 대한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활동해주실 우리 홍익표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님도 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현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서울지부 민들레군의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구건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혜 한국예술조각학교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이미연 국악원 부회장님 모셨고요. 예. 박순혁 카이스트 부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환경노동조합의 위원장님이신 김영숙 위원장님 모셨고요. 네. 그리고 박태전 사무국장님 모셨고, 장은숙 감사님 모셨고, 그 외에 우리 저 뒤에도 함께 오신 우리 노동조합원님들 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두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요즘 역사교과서 전쟁이 한참인데 그 와중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용역근로자라고도 하고요. 그분들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 경비 이런 용역을 하시는 분들 2011년에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 청소 노동자분들이 정말 못 살겠다 그렇게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고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입니다. 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그런 속에서 기재부, 행자부, 고용노동부 여기가 주무가 돼서 그 최소한의 용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고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시중 노임 단가로 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월급을 주는 것으로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용승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데 2011년, 지금 올해 2015년인데 벌써 4년 지났는데 이게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에다 하겠다는 거니까 공공기관은 특히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 보호지침을 지키니까 38%밖에 되지 않고 시중노임단가 지키는 것도 반도 안 됩니다. 올해 을지로위원회가 이 문제를 갖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전 기관을 다 조사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을지로위원회 46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정부의 지침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지켜야죠.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 청소 노동자들 다 나와 계십니다만 국회 사무처에서 시중 노임 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재부가 잘랐습니다. 이거 기재부 지침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침을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약속해 놓고 4년 5년 지나가서 다시 약속해 놓고 그러고서 예산을 잘라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 국민들하고 한 약속도 최소한 지키지 않아서 그게 무슨 이게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거 이번에 안 지키면 저희들하고 전면전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문제 최소한 공공기관에 정부가 정한 시중노임 단가를 중심으로 하는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정하지 않으면 을지로위원회와 전면전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 건지 한번 대봅시다. 이 지침을 만약에 고치려고 손을 대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기재부는 자른 이 예산을 바로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듯이 지중노인 단가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나 기다리시면 이 자리에서 박수 소리를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숙 우리 국회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국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저희들의 호소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로 다시 한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우현식 의원님 또 함께 활동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너무너무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올린 청소 노동자 임금을 기재부에서 삭감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저희는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대를 조금은 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는 것은 말잔치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청소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중고령자로 가정을 꾸려가는 외벌이 가정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국회 청소 노동자 중에는 손자, 손녀를 키우기 위해 일하시는 분도 있고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그 많은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은 누군가 벌어놓은 소득의 일부분이 아니라 곧 생계비입니다. 기재부에서 형평성과 재정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결정은 우리들의 희망을 꺾어 놓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게 한 것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의 예산안 삭감 입장이 철회되고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를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면에서 사회 전반에 귀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회 환경미화원 일동. 네, 다음은 우리 국원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 경인 지역 서비스 지부장 맡고 있는 구건서입니다. 저희 지부의 2,700조합원 중에서 약 1,700명 가량 이상이 청소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개 정도의 국가 공공부문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셨지만 국립국악원, 하이스트, 키스트, 한예종 등등을 포함하여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질러 말씀드린다면은 이 제목 자체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입니다. 제목 자체가요. 저는 말씀드리건대 법을 만들든 제도를 만들든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에는 맞췄습니다. 시험 색깔을 맞췄는데 어떤 식으로 맞추냐, 인원을 잘라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사람을 해고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자르는 바람에 최저임금도 못 맞춰가지고 5천만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정부 발표가 약 한 45% 정도는 시흥노인단가를 준다고 그랬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이제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시중노인단가는 사실상 임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달라,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정부가 정한 노인단가입니다. 그러면 그게 많은 액수도 아닌데 최저임금 조금 넘어서는 액수인데 그거를 적용하라는 게 그렇게 욕심입니까? 무리한 겁니까? 아무튼 오늘 이 자리 국회에 들어와서 환경미화 노동조합 여러분들 얼굴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동지애를 느끼고요.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을지로위원회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예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주실 우리 홍익표 의원님을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그 다음에 그 치솟는 집값 걱정, 그 다음에 교육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로 굉장히 뭐 우리 몇몇 사람들한테는 헬조선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관심 없고 뜬금없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역사전쟁으로 2년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혹시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에게 지어질 경제적 실정에 대한, 경제 무능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그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는 역사전쟁을 일으킨 거 아닌지 저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역사전쟁 하지 마시고 2년 전쟁 하지 마시고 경제 살리고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그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아시다시피 보호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지침은 정부가 그렇게 공공기관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그 방침을 그 지침에 따른 것은 그에 맞는 해당한 예산과 그 관련 그 지원을 약속해 주는 것이 기재부의 역할인데, 기재부가 거꾸로 그 관련 예산을 자신들이 내린 지침에 맞게 국회 사무처에서 올린 예산을 삭감해 버린 거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선거 때가 앞두면 또는 뭐 여러 가지 선심성 정책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그래놓고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 비정규직이라든지 최하층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외면을 일삼는 게 정부 여당이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정부 여당 스스로 특히 기재부가 자기가 만든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예결위에서 기재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을 상대로 시중 노인 단가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추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2016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시중 노인 단가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당 해당 상임위 관련 공공기관인의 상임위에서 전액 증액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을 하고 이것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 우리 당 원내대표실과 상의하고 을지로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원내대표실하고도 상의를 해서 반드시 이번 예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희망을 안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현순 민들레분의 분회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의 청소노동자 이현순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8년째 청소노동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현순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안에 이제 식구들 밥 먹고 할 정도로 준비를 해놓고 6시까지 병원에 출근을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일자리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6시까지 오면 좀 늦어서 사실 5시 반까지 와서 구석구석 일을 하면서도 유령 인간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혹시나 병원에 균이 많습니다. 현재 뭐 C형 감염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 병원 측에서는 C형 감염 환자라는 이런 거를 청소노동자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발열에 찔려서 지금 현재
정신질환처럼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지금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호를 하나 해주지도 않고 지금 에이즈관리에 찔려서 우울증 약이 지금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실은 거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나 정부에서나 이게 하나도 보호를 안 해주고 있어서 되게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했지만 시급 9,030원으로 우리는 합의를 받지만 최저임금에서 사실은 20원, 임금은 한 1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뭐 학생들 그 교육비나 이런 것이 너무 비싸서 학생들이 지금 현재 대학생들 빚쟁이로 알고 있습니다. 빚쟁이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임금을 많이 받아야 이 자녀들한테 학자금리가 조금 도움이 될 건데 그런 도움도 하나도 못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시중노인 단가를 준다고 약속은 해놨지만 지키지 않는 그 약속을 왜 만들었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정부가 지침대로 하면 사실은 풍족까지는 아니도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키지 않고 서울대병원대는 지침을 이행하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병원은 단지 지침일 뿐 지킬 의무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을 거를 왜 만들었는지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청소노동자로서 아무리 청소를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지키지 않을 일을 왜 만들었는지 서울대병원에 정부 지침 이행 건의를 하였지만 노동부의 건의는 한 장의 종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기관인 노동부의 건의조차 무시하는 서울대병원을 보며 제가 갖고 있던 희망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국에서도 솔직히 알아주고 다른 데보다도 다른 병원보다도 일이 딸리 많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지만 정부 지침 주라고 그 시중노인 단가를 주라고 했는데도 그걸 못 주겠다고 일은 누구보다도 많이 시키면서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이나 어디 청소하시는 분들 그 독한 약 때문에 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걸 많이 앓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냄새도 제대로 못 맡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하청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1시간을 일해도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을 수가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그 언밥을 갖고 이렇게 얼지 않은 밥을 갖고면 상하기 때문에 얼려서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이렇게 먹고 있지만 진짜 비참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기 위해서 돈을 넉넉하게 준다면 그렇게 안 하고 우리도 나가서 맛있는 밥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이 작으니까 그때는 항상 적자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 노동부 권고인마저 무시당하는 현실 속에서 저의 삶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마 이 시중노인 단가를 시행 안 한다면 청소 노동자들은 그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더 이상 지침 하나 던져놓고 할 일 다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감독하십시오.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그에 합당한 불이익을 주십시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시중노인 단가 꼭 이행하십시오. 입니다. 네, 다음은 이 문제를 교문위 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 오신 박홍구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을 상정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한국사와 국정화 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어제 의사진행에 공방이 있다가 결국은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여기에 와 계시는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국립대 병원이나 각 공립대학 그리고 또 한해종이나 국립공학원이 다 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 용역노동자들의 시중노인 단가 문제 이걸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 정말
목이 아프도록 저희도 촉구를 했고, 그래서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예산안마저 상정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와 계신 우리 노동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편에서 드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교과서 문제는 교과서 문제대로 하겠지만은 체류안의 어떤 생계의 문제, 더구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있게 이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제가 오원식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될 이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될 이 교육부 같은 경우도 산학기관을 살펴봤더니 이 지침을 이해하는 데가 채 절반도 안 됐고, 특히나 시중모임단가를 적용한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기관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도 너무나 수많은 산학기관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과일이 행정감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후에 기재부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육부와 문체부를 대상으로 예산 심사 과정 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타협적으로 하여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했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의 주장은 배포해드린 기자회견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다루겠는데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행복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항복시키려는 정권 같습니다. 제발 예산에 대한 방향 자체를 사람 중심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용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물건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노동자일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업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소득 성장에 의한 내수경제 활성화라고 목소리만 높이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것들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